9번째 작품 소리의 빛 할게. 이청준의 남도 사람이라는 소설의 남도 사람 연작 중 한 편이고, 한이 판소리로 소리를 통해 예술로 승화하는 것을 그리는 작품이고, 소리꾼 여인의 기구한 삶을 통해 이 한의 소리가 형상화되었고 예술로 승화된 거야. 추리소설적 기법이야. 추리소설적 기법이고, 누군지 좀 잘 찾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인연인지 요걸 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 그리고 액자 구성이야. 액자 구성으로 되어 있고, 요런 구성들이 추리소설적 기법하고 액자 구성이요, 독자의 흥미를 자극해주고 있어. 자, 사내의 어머니가 소리꾼하고 사랑을 하는데, 사내의 어머니한테는 사내의 어머니니까 아들은 사내겠지, 그지? 그리고 소리꾼한테는 사내의 어머니하고 소리꾼하고 사이에 여자가 태어나고, 그러면 얘네들은 이복남매야. 아버지가 다르지. 하여튼 남매지간이야. 남매고, 이 사내는 소리꾼이 이 사내한테 소리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소리는 안 배우고 그냥 여자가 소리를 하는데, 딸이 소리를 하는데 오빠는 옆에서 북을 쳐주고 있다가 도망을 가버린 거야. 도망을 가버리고, 여자는 나중에 눈이 멀거든. 눈이 먼 상태에서 청가라는 사람한테 이제 의존해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사내가 찾아온 거야. 자, 여자가 이었고, 뭔가 사내를 달래듯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자리를 고쳐 앉았다. 여자가 아까 여기 이복 동생이고, 사내는 오빠가 되는 거야. 이복 동생이고 사내는 오빠고요. 그러고는 지금까지 그녀 앞에 안고 있던 북통과 장단 막대를 말없이 사내 앞으로 밀어 놓았다. 왜? 북치라고. 그 전에 같이 있을 때 여자가 소리를 하고 사내가 북을 쳤거든. 북 치는 사람 고수라고 하지. 고수였거든. 소리를 청해 들을 양이면, 이 청가가 있는 이곳에 이 여자가 청가의 보호를 받으면 있거든. 그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자한테 소리를 청해 들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오는 손님들이 여자에게 소리를 청했음을 알 수 있고요. 이제부터 장단을 좀 잡아달라는 신용이었다. 소리를 청해 들을 만한 사람에겐 흔히 해온 일이었다. 여자는 의뢰 손님의 솜씨를 믿는 얼굴이었다. 여자의 갑작스러운 주문에 이번에는 오히려 사내 쪽이 뜻밖인 모양이었다. 여자는 지금 자기 오빠인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북 좀 쳐달라고 하는 거야. 여자가 밀어보낸 북통 앞에 한 사내의 눈길엔 졸지에 일을 당하고 당황해하는 빛이 역력했다. 오빠는 이제 치라고 주니까 깜짝 놀란 거야.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여자의 눈길은 거의 일방적으로 손님을 강요해오고 있는 시기였다. 하도 오래 손을 잡아본 일이 없었어. 오랫동안 쳐본 일이 없대. 그러면 이게 뭐야? 그전에는 쳤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전에 소리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 사내가
한사코 거부를 한 거야. 그래서 북채잡이를 시켰거든. 그 일도 이제 마지못해 한 거야. 그래서 북채잡이조차 북채잡이 북치는 거 조차 하고 싶지 않아서 어붓아비 소리꾼이야. 어붓아비와 여자를 떠나는 거야. 여자를 떠났음. 내 장단이 자네 소리에 잘 맞아 들지 모르겠네. 사내도 마침내 여인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듯 천천히 자기 앞으로 북통을 끌어당겨 갔다. 그로부터 여자와 술소는 다시 소리로 꼬박 밤을 지새듯 하였다. 여자는 이제 숨이 짧은 단가에서 본격적인 판소리 가락으로 손님을 휘어잡아 나갔다. 쑥대머리 귀신 형용 정막 옥방 한자리에서 춘향가의 옥중비가 한 대목을 넘어가고 흥부가 중에 흥부 몇 푼파리이며 신세 한탄 늘어놓는 진양조 한 가락을 엮어내고 수군가로 적벽가로 명인명창들의 이름난 드놈들을 두루 불러 돌아간 후에 마침 나중에는 심청가의 신봉사 항성길 찾아가는 처량한 정경까지 끈질기게 소리를 이어나갔다. 아, 요거 보면 여기는 지금 전지적 작가가요. 작가가 직접 전달하고 있지.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어. 지칠 줄 모르는 소리였다. 여자의 목청은 남정네들의 컬컬하고 장중한 우조뿐 아니라 여인네 특유의 맑고 고운 계면조 풍도 함께 겸비하고 있어서 때로는 바위처럼 우람하고 도수한 기백이 솟아오르는가 하면 때로는 낙하처럼 한스럽고 가을 스리발처럼 씀뜩씀뜩한 귀기가 넘쳐났다. 엄청 잘한다는 소리지. 가파른 절벽을 넘고 나면 유장한 강물이 산야를 걸쳐 있고 사나운 폭풍의 한밤이 지나고 나면 새소리 물어익는 꽃벌판의 한나절이 펼쳐졌다. 여자가 엄청 소리를 잘한다는 소리. 여자의 소리가 훌륭함을 비유적으로 평가하는데 이 평가가 다 주관적인 평가지. 놀란 것은 그 그칠 줄 모르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술손, 누구의 오빠지, 그지? 술손님, 오빠의 장단 가락 솜씨 또한 예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춘향이 옥중가 한 대목이 어떠시오? 흥부가 몇 푼팔이 나가는 신세타령 한 대목이 어떠시오? 여인은 그 소리를 한 대목씩 시작할 때마다 번번이 손님에게 의향을 묻곤 했다. 그때마다 손님은 그거 좋겠네, 그거 좋겠네 즐겁게 하답을 보내며 여자가 첫 소리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장단 가락을 잡아 나가곤 했다. 느리거나 빠르거나 여인의 소리만 시작되면 사내는 마치 장단을 미리 외우고 있는 것처럼 솜씨가 익숙했다. 그러면 이거 봐가지고는 이전에도 여러 번 이렇게 해봤다는 소리지. 소리 장단을 맞춘 적이 있다는 것을, 맞춘 적이 있음을 의미하고요. 그러나 손님이고 여자고 새삼스레 상대편의 솜씨를 놀라워하는 빛은 전혀 서로 내색하지 않았다. 소위 이제 정말 우리 잘 맞는데 이런 거 내색 안 하는 거야. 이미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거야.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어가지고 잘 맞을 줄 알고 있는 거야. 여인과 손님은 끊임없이 소리를 하고 장단을 몰아 나갈 뿐이었다. 어이가리 어이가리 항성마리를 어이가리. 오늘은 간다 어디 가자며 내일은 가다 어디 살고. 여기서 갈로 하고
자, 드듬드듬 더듬으며 정량 없이 올라갈제 때는 삼복중념이라 별빛은 불꽃 같고 땀은 흘러 비 같은데. 자, 여기는 정처 없이 뭔가 떠드는 그런 느낌이지, 그지? 정처 없는 처지와 정서가 드러나고 정서가 드러남. 이건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노래로 볼 수 있겠지. 여자는 소리를 굴렀다가 깎았다, 멎었다, 풀었다 하면서 온갖 변화무쌍한 조화를 이끌어냈고 손님에 대해서도 때로는 장단을 딛지 않고 교묘하게 그 사이를 빠져넘나드는가 하면 때로는 장단을 건너가는 엎부침을 빚어내어 그 솜씨를 마음껏 즐기게 했다. 지금 소리를 통해서 서로 교감하는 거야. 오빠랑 말은 안 하지만 소리를 통해 서로 교감함. 그것은 마치 소리와 장단이 서로 몸을 닿지 않고 능히 상된 편을 즐기는 음양간의 기막힌 희롱과도 같은 것이었고 희롱이라기보다는 그 몸을 대지 않는 소리와 장단의 기묘하게 틈이 없는 포옹과도 같은 것이었다. 여기 이제 서로 이제 그동안 사연을 얘기하지 않지만은 소리를 통해서 교감하면서 풀어내고 있는 거야. 중략하고 그렇답디다. 간밤에 제 오라비를 만났더랍니다. 그 제 오라비가 그 손님이야, 술손이야. 주인사내가 지금 그 여자와 같이 있는 거야. 송하는 여기에 서편제라는 드라마의 원작이거든. 서편제 때는 이 여자가 송하고 나오고 여기는 오빠로 나오고 여자가 동생으로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는 오빠가 아니고 동생으로 나와요. 천시 비로소 뭔가 짐작이 간다는 듯 크게 고개를 한 차례 크게 끄덕이고 나서 다시 질문의 꼬리를 이었다. 하기야 나도 간밤부터 뭔가 심상찮은 느낌이 없지 않았다네. 하지만 자넨 여태까지 한 번도 오라비의 이야기를 한 일이 없는데 이 자네는 누굴까요? 여자지, 그치? 여자는 한 번도 오라비 오빠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거야. 그렇다면 그때 산소리가 저녁 어스름을 타고 내려와서 콩반 여자에게 아이를 베게 하여 낳은 피뚱이가 바로 자네였다는 말인가? 천시 자네는 간밤 동안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들은 자신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엿들은 내용이 이건 거야. 서슴없이 물었다. 그렇답니다. 여자가 다시 분명하게 대답했다. 자네 앞에선 이제 아무것도 이야기를 숨길 필요가 없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오라비는 어젯밤 일부러 그 피덩이가 누구라고? 여자라고. 계집 아이였다는 말씀을 참아 버리셨소. 그 소리꾼 여인, 여자의 아버지고 손님의 어붓 아버지지. 여자의 아버지. 손님한테 그 오라비에는 어붓 아버지가 되는 거야. 어붓 아버지. 어린 피덩이를 쌓고 마을을 떠날 때 어린 당신도 길을 함께 하고 있던 일까지 오라비는 제 기억이 안 닿을 만한 일만 말하시고 기억이 살아있는 뒷날일은 입을 덮고 마시더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기억하기 전에 기억이 기억나는 그 순간부터 얘기 안 하고 그 앞에 순간을 얘기해 준 거야. 오라비가 어젯밤에. 하지만 전 알고 있었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여자는 그녀가 기억할 수 있는 옛날 일 몇 대목을 사내 앞에, 이 사내는 누구냐면 천시야. 이 주막 주인 천시. 그 오라비가 아니고 조용히 틀어놓았다. 오라비는 갔어요. 오라비는 갔고 난 다음에 천시한테 이제 여자가 그동안에 이제 오라비하고 자기 내력을 얘기해 주는 거야. 소리꾼 아비는 나어린 오누이를 앞세우고 엄마는 죽은 거야. 자, 오누이는 여자하고 간밤에 온 손님하고야. 여자와
간밤에 온 손님하고 앞세우고 이 마을 저 마을 소리로 끼니를 빌고 떠돌아다녔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 이건 누구야? 송아래. 여자한테 들은 얘기를 천시가 다시 들려주는 거지, 그지? 여자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여자의 말을 인용해서 들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아비는 철도 들기 전에 두 어린 것들에게 소리를 시키는 것이 소원이었던지 틈만 나면 성화를 대단했댔다. 간접 인용이지. 산길을 가다 고갯마루 같은 곳에 다리를 쉬고 앉아 있을 때나 어느 마을 사랑채 헛간 같은 골방 속에 들어앉아 지낼 때나 아비는 한사코 어린 것들에게 소리를 배워주려 애를 쓰고 있었다 했다. 하지만 오라비는 맹 고집으로 끝끝내 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했고, 자, 그러면 오라비는 자신의 의지로 자, 소리꾼, 판소리를 하는 거, 소리를 거부한 거야. 거부함. 어린 그녀만이 무슨 재간이 좀 뻗쳤던지 세월 따라 조금씩 소리를 익혀가고 있었다고 했다. 그리하여 아비는 마침내 그녀에게만 소리를 하게 했고, 소리를 싫어하는 오라비에게는 북장단을 익히게 하여 제 누이의 소리를 짚어나가게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 손님이 어젯밤에 간밤에 온 손님이 여자의 여자의 소리에 북장단을 맞출 수 있었던 이유고, 아비 소리꾼이 데리고 다니는 온우의 소리 솜씨는 한동안 시골 마을 사람들의 얘기거리가 되곤 할 정도가 되었다. 잘했던 거야. 하지만 오라비는 끝내 그 북제사비조차도 따르기가 싫었던 모양이다. 어느 해 가을날 인적 드문 산길을 지나가던 아비가 통곡이라도 하듯 두 다리를 벌리고 앉아 수군과 한 대목을 처연스럽게 뽑아 넘기고 나서 기운이 파에 들어 누워 있을 때 오라비는 용변이나 보러 가듯 숲속으로 들어가고 나서 영영 다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말았다는 것이다. 자, 손님이 스스로 가족을 떠난 거지. 오라비가 가고 난 후 노인네는 아버지지. 아마 딸년마저 도망치를 칠까봐 겁이 났지 않았겠소. 그래 아비는 딸의 눈을 멀게 한 거랍니다. 지금 이 여자는 눈이 멀었어요. 이게 이제 여자가 눈이 멀게 된 이유고요. 여자는 비로소 한숨 섞인 음성으로 기구한 삶에 대한 한탄이야.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 아니야. 기구한 삶에 대한 원망이고요. 눈이 멀게 된 사연을 틀어놓고 있었다. 하지만 눈을 죽이고 보니까 그 죽은 눈빛이 다시 목청으로 살아났든지 그녀의 소리는 윤택해지고 한이 예술로 승하는 거야. 한이 예술로 승하는 거고, 그 덕분에 부녀는 오라비가 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힘들이지 않고 이곳을 저곳으로 구걸 유랑을 계속 다닐 수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럭저럭 한갑길에 들어선 노인이 어느 겨울날 저녁 보성고을 근처 한 흙강 같은 빈집에서 피를 토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었을 때 아비는 비로소 그녀가 모르고 있었던 몇 가지 비밀, 그녀와 그녀의 달아난 오라비 사이의 어정쩡한 인륜관계 하며 잠든 딸에게 청강수를 찍어, 청강수는 염산이야. 염산을 갖다가 눈에 일부러 넣은 거야.
너 그녀의 눈을 멀게 한 비정스러운 아비의 업과들을 눈물로 사죄하고 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부러 딸의 눈을 멀게 한 거야,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여자는 눈이 먼 상태에 천시라는 주막하는 사내의 집에 얹혀 살게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오빠가 찾아온 거야. 찾아와가지고 이제 밤새 소리를 하면서 서로의 한을 푼 거야.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